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바로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에 대한 분석 보고서입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5대 문화강국 비전, 이걸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구로 신설돼서 곧 출범을 앞두고 있다고 하죠. 특히 그 공동위원장으로 JYP의 박진영 대표 프로듀서가 그것도 장관급으로 내정되면서 와, 진짜 큰 화제가 되고 있어요. 보통 이런 민간 엔터테인먼트 쪽 인사가 이런 중책을 그것도 장관급으로 맡는 건 진짜 좀 이례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분석 자료를 통해서 이 위원회가 도대체 왜 지금 필요한 건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리고 왜 하필 박진영 프로듀서인가, 이 발탁의 의미는 뭔지 그 속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기구가 가져올 변화의 가능성, 또 그 파급 효과를 청취자 여러분께서 명확히 이해하시는 게 이번 분석의 목표입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위원회가 왜 지금 시점에 필요한가? 이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니까 단순히 한류를 퍼뜨리는 걸 넘어서서 쌍방향 대중문화 교류, 이걸 국가 차원에서 설계하고 조율하는 일종의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네,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대통령 직속이라는 점, 그리고 쌍방향 교류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먼저 대통령 직속이라는 건요. 정책 결정 속도를 확 높이고 또 여러 부처에 좀 흩어져 있던 관련 기능들을 한데 모아서 시너지를 내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분석 자료에서도 이걸 부처 간의 어떤 칸막이를 허물려는 시도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쌍방향 교류, 이게 진짜 중요한데 단순히 우리 문화를 바깥으로 수출하는 그런 일방향적인 접근에서 이제 벗어나겠다. 이런 선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것을 보내는 것만큼이나 외국의 좋은 문화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교류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봐야 할까요? 정확합니다. 네. 분석에 따르면요. 이게 단순히 그냥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섭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지속 가능한 문화외교 관계를 만들고 또 국제사회에서 K컬처에 대한 신뢰도랄까 매력도 이런 건 높이려는 상당히 전략적인 변화로 볼 수 있어요. 사실 일방적인 문화 전파는 때로는 반감을 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서로 배우고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만들겠다 이런 거죠. 이 위원회의 핵심 임무 중 하나가 바로 문화의 산업화와 글로벌 진출인데 오히려 이런 쌍방향성이 글로벌 진출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방적인 확산이 아니라 상호 존중 기반의 교류, 이걸 통해서 더 단단한 글로벌 토대를 만들겠다, 이런 전략적인 판단이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가장 시선을 끄는 건 역시 박진영 공동위원장 인선입니다. 장관급 대우라는 것도 굉장히 파격적인데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의 문화 역량을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국민이 먹고 살 길을 만드는 데 중요한 아주 뛰어난 기획과 이렇게 언급했다는 점인데요. 분석 자료에서는 박 위원장의 어떤 점을 강점으로 꼽고 있나요? 분석 내용을 보면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강점을 주목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역시 그 K-팝 글로벌 개척 경험이죠. 이게 그냥 성공 사례만 있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 원더걸스 미국 빌보드 핫백 진입할 때 그때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들 그리고 성공 노하우 그러니까 실제적인 해외 시장 공략 경험이 정말 풍부하다는 겁니다. 아,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경험이군요. 그렇죠. 이건 뭐 책상에서 나오는 전략하고는 완전히 다른 현장에 감이 반영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주는 거죠. 실제 필드 경험에서 나오는 전략, 확실히 다르겠네요. 네. 둘째는 그 뛰어난 기획력하고 프로듀싱 역량입니다. 아티스트 발굴부터 시작해서 컨셉 기획, 음악 제작, 마케팅까지 이 전 과정을 다 성공적으로 이끌어본 경험. 이게 문화 콘텐츠를 하나의 산업으로 키워내는데 정말 필수적인 능력이다. 이런 평가고요. 마지막으로는 민간 영역에서의 실행력, 그리고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들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만으로는 좀 접근하기 어려운 해외 파트너나 인재들하고의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설득력이 있네요.
박 위원장 본인도 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처음에는 정부 일을 맡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느꼈다고 해요. 그렇지만 지금 K-팝이 맞이하는 이 특별한 기회를 꼭 살려야 한다. 이런 생각에 결심했다고 밝혔다고 하죠. 그러면서 현장에서 느낀 제도적 지원 필요,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포부도 전했고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엿보이는 대목이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최위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의 공동위원장 체제가 상당히 흥미로운 거죠. 분석에서는 이 조합을 딱 전략, 이건 박진영, 그리고 집행, 이건 최위영, 이런 식의 투트랙 모델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아, 전략과 집행의 투 트랙. 네, 민간의 창의성, 속도, 또 현장 감각 이런 것들과 정부의 어떤 제도적인 기반, 예산, 외교 채널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시너지를 내겠다 이런 구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해외 투어 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현장의 어려움을 박 위원장이 빨리 파악하고 이건 위원회와 장관 라인을 통해서 신속하게 해결하는 일종의 패스트 트랙 같은 역할. 이런 것도 기대하는 거죠. 정책과 시장 사이의 간격을 메우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지원 시스템이 결합되는 모델이라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근데 혹시 우려되는 점은 없을까요? 분석에서는 어떤 점을 좀 지적하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분석에서도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짚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장관급 민간 인사의 상징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첫째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둘째로 혹시 모를 어떤 이해충돌 문제 이걸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아, 거버넌스 문제군요. 네, 그렇죠. 거버넌스. 그러니까 위원회가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잘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일 위험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노력이 꼭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죠. 기대가 높은 만큼이나 이 거버넌스 측면의 관리가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시스템 구축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분석 자료에 나온 역할들이 상당히 많던데요. 핵심적인 것들 위주로 좀 짚어주시죠. 네, 그 분석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한 3가지 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 및 조율입니다. 그러니까 음악, 드라마, 영화, 게임 등등 K컬처 전 장르를 다 아우르는 큰 그림, 즉 대외 전략과 상호교류 로드맵을 만드는 거죠. 여러 부처나 기관에 흩어져 있는 그런 정책 과제들을 통합하고 조율하는 말 그대로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국가 전체의 방향을 딱 설정하는 거죠.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 여러 부처의 노력을 한 방향으로 모으는 그런 역할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은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작사, 플랫폼 기업, 공연기획사, 교육기관 등등 민간과 정부를 연결하는 협업 플랫폼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저작권 문제라든지 아티스트 비자 발급 문제, 또 해외 투어할 때 필요한 절차들 이걸 좀 간소화하는 거, 세금 문제, 투자 유치 지원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쇼케이스나 투어를 직접 지원해주고 공동 제작이나 투자를 위한 펀드를 기획하고 K 컨텐츠가 현지 시장에 잘 안착하도록 뭐 규제 문제를 푸는데 도움을 준다든지 정말 손에 잡히는 그런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와, 정말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짚어주는 것 같네요. 특히 비자나 투어링 같은 실무적인 문제 해결은 아티스트나 기획사들한테 진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태계 강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쌍방향 교류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인데요. 해외의 좋은 대중문화를 국내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또 해외 아티스트나 창작자들과의 공동 제작, 인재 교류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는 역할도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문화 소개를 넘어서서 우리 국내 창작 생태계에도 뭔가 새로운 자극과 영감을 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분석은 보고 있어요. 아, 우리 것만 내보내는 게 아니라 외부의 좋은 것을 받아들여서 우리 생태계 자체를 더 풍성하게 만들겠다. 그런 거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축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는 성과 관리 및 정책 재현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측정해서 평가하겠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콘텐츠 수출액이라든지 해외 공연 관람객 수, 투자 유치 실적, 관련 일자리 창출 규모 같은 아주 구체적인 성과 지표, 그러니까 KPI,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죠.
이걸 설정하고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어디에 더 투입할지, 어떤 규제를 개선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정부에 권고하는 역할까지 맡는 거죠. 그냥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KPI 설정과 관리라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이런 역할들을 그럼 실제로 어떻게 실행할 계획인지 혹시 분석 자료에 좀 구체적인 예시 같은 것도 나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분석에서는 향후 100일 실행 과제 이런 예시들을 제시하면서 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 방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 흥미로운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투어 시 정말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가 비자 발급, 통관 절차, 장비 운송, 현지 안전 확보 이런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마치 패키지처럼 딱 제공하는 것, 이걸 우선 과제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권, 스페인어권 국가하고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요. 아, 패키지 가이드라인 좋네요. 네. 또 뭐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나 해외 방송사하고 손잡고 좀 매력적인 IP, 지식 대산권이죠. 이걸 공동으로 기획하고 제작하는 펀드를 설계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동남아, 한 중남미 간 파일럿 프로젝트부터 시작해 볼 수 있겠죠? 와,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인데요. 또 다른 예시도 있을까요? 아까 잠깐 언급된 역교류와 관련해서요. 해외 실력 있는 인디 아티스트나 안무가, 작곡가들이 한국에 와서 좀 머물면서 우리 국내 창작자들과 교류하고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레지던시 프로그램 도입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광주 같은 도시들을 거점으로 활용해서요. 오, 레지던시 프로그램. 네, 이런 예시들은 위원회가 단순한 지원 기관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국제 교류를 촉진하고 K컬처 산업의 저변 자체를 넓히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KPI 설정도 구체적인 초안이 제시되었는데 뭐 해외 공연 관객 수나 합작 IP 론칭 건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문화교류의 역방형 프로그램 건수, 그리고 바로 다음에 이야기할 관광 연계 지표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좀 눈에 띕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요. 분석 자료에서 정말 흥미롭게 본 지점이 이 위원회 활동과 관광 산업의 연계 효과였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분석은요. 위원회의 활동이 단순히 콘텐츠 산업을 넘어서 관광 산업에 미치는 그 파급 효과, 특히 공연 관광, 팝컬처 투리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 K-팝 그룹의 월드 투어나 컴백 쇼케이스 같은 큰 이벤트들을 서울이나 부산 같은 주요 도시의 축제와 연계하는 거죠. 그래서 구매력 높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규모로 유치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위원회가 추진하는 다양한 글로벌 진출 지원 활동, 그 자체가 강력한 방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단순히 공연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도시 전체를 즐기는 경험으로 확장한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팬덤 기반의 여행이라는 게요. 공연 관람 외에도 파생적인 소비를 정말 많이 유발합니다. 관련 상품 구매는 뭐 기본이고 아티스트가 방문했던 장소나 뮤직비디오 촬영지를 찾아가고 그들이 즐겨 먹던 음식을 먹어보고 패션이나 뷰티 제품을 구매하는 등등 연관 소비가 상당히 크죠. 그렇죠. 이른바 성지순례 같은 거요. 네네. 심지어 의류관광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게 결국 외국인 관광객 1인당 지출액, 즉 객단가를 높이고 또 만족도를 높여서 재방문율을 증대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아이디어들이 제시되었나요? 관광 쪽으로요? 분석에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연 티켓 구매는 물론이고 리허설 참관 기회나 K-팝 댄스 클래스 수강, 또 관련 명소 방문 교통편까지 하나로 싹 묶은 K-팝 투어리즘 패스 같은 상품, 이걸 서울이나 부산, 인천같이 국제공항이 있는 도시에서 우선적으로 도입해보자 이런 제안이 있고요. 오, K-팝 투어리즘 패스. 네, 또 아이돌 그룹의 컴백 주간에 딱 맞춰서 관련 산업 박람회를 함께 개최하는 팬덤 특화 마이스 위크,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아이디어입니다. 마이스 위크요? 그게 뭔가요? 마이스는 이제 기업 회의, 미팅스, 포상 관광, 인센티브스, 컨벤션, 컨퍼런스스, 전시, 엑시비션스 이걸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컴백 쇼케이스를 하면서 동시에 굿즈 라이센싱 엑스포라든지 K-뷰티 페어, K-푸드 시식 행사 같은 걸 한데 묶어서 개최하면 시너지가 엄청 크겠죠? 공항 도착부터 공연장 방문.
관련 쇼핑까지 하나의 패키지 경험을 제공하는 겁니다. 와, 정말 팬들이 열광할 만한 아이디어네요. 근데 이게 너무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점도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광주, 전주, 대구, 부산 같은 지방의 중소형 공연 시설하고 지역의 문화 명소, 맛집 이런 것들을 연계한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죠. 이걸 지방형 공연 루프 구축이라고 제안합니다. 지방 도시들도 K컬처 관광의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지방형 공연 루프. 좋은데요? 더 나아가서는 공연과 연계된 숙박이나 쇼핑 매출 성과에 따라서 해당 지자체나 지역 관광공사, DMO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비자 발급 간소화, 통역 서비스 확충, 공연장 안전 강화, 심야 교통편 확보, 이런 전반적인 수용 태세 개선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개선까지 포함하는군요. 그럼 이런 노력들이 결국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는 건가요? 분석에 따르면요, 이런 다각적인 노력들이 결국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이게 또 긍정적인 입소문, 예를 들면 사용자 생성 컨텐츠 UGC 같은 리뷰나 SNS 버즈를 통해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게 만들고요. 이것이 다시 관련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분야에서도 공연 연계 방한객 수, 객단가, 평균 체류일수, 공연 기간 중 해당 도시에서의 카드 매출 증감률, 로케이션 방문객 수, 재방문율, 그리고 정말 중요한 안전사고 0 달성률 같은 구체적인 KPI를 설정해서요. 정책의 효과를 계속 측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분석 자료를 통해 본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K컬처를 세계 무대에 더욱 깊숙이 뿌리내리게 함과 동시에 이걸 보다 체계적인 경제성장 동력으로 만들어낸 국가 차원의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단순한 컨텐츠 수출을 넘어서 관광산업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통해서 그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이 아주 뚜렷해 보이고요. 그리고 박진영 프로듀서의 합류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말 실질적인 산업 전략을 추진하겠다, 이런 과감한 의지의 표현을 읽힙니다. 네. 잠재력은 분명 커 보입니다. 분석의 결론처럼 이 위원회는 K컬처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국가 차원에서 총괄하는 그냥 구호가 아니라 정말 실행형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흩어져 있던 정책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진정한 의미의 쌍방향 교류를 촉진하고 콘텐츠 산업뿐만 아니라 관광, 패션, 뷰티, 푸드 같은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기대가 담겨 있는 거죠. 하지만 분석에서도 계속 강조했듯이 높은 기대만큼이나 아까 말씀드린 거버넌스의 투명성 확보, 또 정치적 중립성 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구체적인 성과로 그 효과를 증명하는 것. 이것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겁니다. 이게 그냥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으려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장기적인 안목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면 3개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평가하고 수정해 나가는 그런 롤링 플랜 같은 예산 및 교류 지표 설계, 그리고 평가, 환류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이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안착해서 K-팝 드라마, 영화를 넘어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더욱 확장하려 한다면 그 다음 주자는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K-패션이나 K-푸드일 수도 있고 혹은 웹툰이나 게임 같은 디지털 콘텐츠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기술과 융합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문화 콘텐츠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위원회 구조, 그러니까 민관 협력 플랫폼이라든지 글로벌 진출 지원 체계, 쌍방향 교류 강조 같은 것들이 과연 이러한 새로운 문화 주자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